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이 이어 한 자릿수인 세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10이 되는 더하기와 빼기 등에 대해 배울 거예요. 특히 합이 10이 되는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잘 배워두어야 해요. 먼저 세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빈이네 집에서 키우는 개가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흰색 강아지 3마리, 갈색 강아지 2마리, 회색과 갈색이 섞인 강아지 3마리를 낳았다면 이 개가 낳은 강아지는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봅시다. 현빈이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낳은 강아지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색 강아지의 수와 갈색 강아지의 수, 그리고 흰색과 갈색이 섞인 강아지의 수를 모두 더해야 해요. 맞아요. 3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낳았으니 3가지 색의 강아지 수를 모두 더해야겠죠. 세 수를 더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두 수를 더하는 법을 배웠으니 강아지 수에 맞게 동그라미를 해가면서 두 수씩 더해보기로 해요. 먼저 흰색 강아지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3개 그리고 이어서 갈색 강아지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2개 그리면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가 되었나요? 3 더하기 2는 5이므로 동그라미는 5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동그라미 5개에 흰색과 갈색이 섞인 강아지의 수만큼 동그라미를 3개 그려주면 동그라미는 모두 몇 개가 되었나요? 5 더하기 3은 8이므로 동그라미는 8개가 되었어요. 맞아요. 따라서 현빈이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낳은 강아지는 8마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2개씩 더해 구한 강아지의 수를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8이라고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세 수의 덧셈은 우리가 이미 배운 두 수의 덧셈식에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과 같으니까 두 수를 더하여 나온 수에 다시 한번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 더하기 4 더하기 2를 예로 들어 세 수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식을 하나로 나타내어 옆으로 계산할 때는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한 후 두 수를 더해 나온 수에 나머지 한 수를 더하는 방법이에요. 식을 2개로 나누어 계산할 때는 두 수를 위아래로 써서 세로로 나타낸 다음 계산하여 나온 수의 아래에 다른 수를 또 써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두 계산 방법에 같은 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겠나요? 네, 두 방법 모두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한다는 것이 같은 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말했듯이 세 수의 덧셈은 두 수를 더해 나온 수에 나머지 한 수를 더하여 계산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세 수를 더할 때 꼭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할 필요는 없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계산할 때 앞에 두 수 1과 2를 더한 3에 뒤에 수 3을 더한 값과 뒤에 두 수 2와 3을 더한 5에 앞에 수 2를 더한 값이 6으로 같음을 알 수 있듯이 세 수의 덧셈은 계산 순서를 바꾸어 계산해도 결과가 같아져요. 문제를 통해 세 수의 덧셈을 해보도록 해요. 세 수를 더해봅시다. 옆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2개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 수의 덧셈을 각각 해볼게요. 2와 3을 더하면 5, 5에 4를 더하면 9, 세로로 나타낸 것도 결과는 같으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이번엔 3과 2를 더하면 4, 4에 3을 더하면 7, 세로로 나타낸 것에도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수카드에 세 수의 합이 8인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
미영이가 가진 수 카드의 세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요? 1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1과 4를 더하면 5이고 5에 2를 더하면 7이므로 미영이가 가진 수 카드의 세 수의 합은 7이에요. 준혁이가 가진 수 카드의 세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요? 3 더하기 1 더하기 4에서 3과 2를 더하면 4이고 4에 4를 더하면 8이므로 준혁이가 가진 수 카드의 세 수의 합은 8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 수의 합이 8인 사람은 준혁이가 되겠네요. 잘했어요. 이번엔 세 수의 뺄셈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빈이는 키우고 있는 개가 여러 마리 있어서 태어난 강아지 8마리를 좋은 이웃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중 3마리는 어제 분양을 했고 2마리는 오늘 분양을 했다면 아직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는 몇 마리인지 알아봅시다.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가 몇 마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아지 8마리 중에서 어제 분양한 강아지의 수와 오늘 분양한 강아지의 수를 빼야 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수인 8에서 작은 두 수인 3과 1을 빼서 나온 값이 아직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림을 이용해서 세 수의 뺄셈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강아지 8마리를 나타낸 동그라미 8개 중에서 어제 3마리를 분양했으므로 분양한 강아지 수만큼 3개를 지워볼게요. 남아있는 강아지는 몇 마리인가요? 8 빼기 3은 5이므로 5마리가 남았어요. 어제 분양하고 남은 강아지 5마리 중에서 다시 오늘 분양한 2마리만큼을 지워볼게요. 남아있는 강아지는 몇 마리가 되었나요? 5 빼기 2는 3이므로 3마리가 남았어요. 맞아요. 따라서 아직 분양하지 않은 강아지는 3마리이고 답을 구하는 식을 하나로 나타내면 8 빼기 3 빼기 2는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세 수의 뺄셈도 우리가 이미 배운 두 수의 뺄셈식에서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과 같으니까 두 수를 빼고 남은 값에서 한 번 더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6 빼기 1 빼기 2를 예로 들어 세 수를 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식을 하나로 나타내서 옆으로 계산할 때는 앞에 두 수의 뺄셈을 먼저 한 후 나온 수에서 나머지 한 수를 빼주는 방법이에요. 식을 2개로 나누어 계산할 때는 두 수를 위아래로 써서 세로로 나타낸 다음 계산하여 나온 수의 아래의 다른 수를 또 써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세 수의 덧셈 방법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더하는 것과 빼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세 수의 뺄셈도 앞에 두 수를 먼저 계산하는 것은 같아 보여요. 맞아요. 세 수의 뺄셈은 세 수의 덧셈과 비슷하게 앞에 두 수를 먼저 빼고 남은 수에서 나머지 한 수를 또 빼주면 돼요. 하지만 세 수의 뺄셈은 세 수의 덧셈처럼 계산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안 돼요. 9 빼기 4 빼기 2를 계산할 때 앞에 두 수인 9와 4의 차 5에서 나머지 한 수인 1을 뺀 값은 3이지만 뒤에 두 수인 4와 2의 차 2와 나머지 한 수인 9와의 차는 7이므로 두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수의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해 주어야 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 세 수의 뺄셈 문제를 풀어볼게요. 세 수의 뺄셈을 해봅시다. 옆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2개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세 수의 뺄셈을 각각 해볼게요. 6에서 3을 빼면 3, 3에서 2를 빼면 2, 세로로 나타낸 것도 결과는 같게 써넣어 보세요.
이번엔 9에서 1을 빼면 7, 7에서 4를 빼면 3, 세로로 나타낸 것에도 수를 알맞게 써넣어 보세요. 주어진 세수를 이용하여 네모 안에 수를 써넣어 이야기를 완성해 보시오. 아버지께서 사오신 붕어빵을 서빈이와 은진이가 각각 몇 개씩 먹으면 남는 붕어빵이 몇 개인지 알아보는 문제이므로 뺄셈식을 이용해야겠죠? 선생님이 세수의 뺄셈을 할 때는 어떤 수에서 어떤 수들을 빼야 한다고 했나요? 가장 큰 수에서 작은 두 수를 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장 큰 수인 7에서 나머지 두 수를 빼는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붕어빵 7개를 사오셨습니다. 그중 서빈이가 1개를 먹었고 은진이가 3개를 먹었더니 붕어빵이 3개가 남았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이어세기로 두 수를 더하는 활동을 해볼게요. 현빈이네 아버지께서는 오늘 닭 5마리를 더 사오셨습니다. 이미 키우고 있던 닭이 6마리일 때 닭은 모두 몇 마리가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현빈이네 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닭은 몇 마리인가요? 6마리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사오신 닭은 몇 마리인가요? 5마리예요. 그럼 원래 키우고 있던 닭 6마리부터 아버지께서 오늘 사오신 닭의 수만큼 이어서 세어보세요. 6마리하고 5마리가 더 있으므로 6하고 7, 8, 9, 10, 11이에요. 맞았어요. 따라서 닭은 모두 11마리가 되었네요. 이어세기를 통해 두 수를 바꾸어 더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게요.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모형과 빨간색 모형은 각각 몇 개인가요? 파란색 모형은 5개, 빨간색 모형은 7개예요. 파란색 모형 5개에서부터 빨간색 모형의 수만큼 이어 세어보세요. 5개하고 7개 더 있으므로 5하고 6, 7, 8, 9, 10, 11, 12, 12예요. 이번엔 두 수를 바꾸어 더해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 모형과 파란색 모형은 각각 몇 개인가요? 빨간색 모형은 7개, 파란색 모형은 5개예요. 빨간색 모형 7개에서부터 파란색 모형의 수만큼 이어 세어보세요. 7개하고 5개 더 있으므로 7하고 8, 9, 10, 11, 12, 12예요. 맞아요. 그럼 두 식을 비교해보고 알게 된 점을 말해볼래요? 5 더하기 7은 12이고 7 더하기 5는 12이므로 5와 7을 바꾸어 더해도 결과는 12로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방금 이어세기를 통해 확인해 보았듯이 두 수를 바꾸어 더해도 합은 같아요. 또한 작은 수인 5에서부터 7을 이어세는 것보다는 큰 수인 7에서부터 이어세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5 더하기 7을 7 더하기 5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태민이는 이번 달 들어 책을 9권 읽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5권을 더 읽으려 한다면 이번 달에 책을 모두 몇 권 읽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읽은 책 9권에 앞으로 5권을 더 읽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번 달에 읽게 되는 책의 권수를 구하는 식은 9 더하기 5가 되겠네요. 9부터 더 읽으려는 책의 수만큼 이어 세어보세요. 9권하고 5권 더 읽어야 하므로 9하고 10, 11, 12, 13, 14, 14권이에요. 맞았어요. 합이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시오. 합이 같은 덧셈식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두 수를 바꾸어 더해도 합이 같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봐요.